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7월 1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상호 관세 세율 담판을 진행 중인 행정원 경제무역 담판 판공실 대표는 담판의 궁극적 목표는台湾 수출 산업에게 최저의 관세율을 쟁취하는 것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쟁 대상보다 높지 않는 관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히토류 자석 합의와 맞물린 거래이기도 합니다. 한광 41호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중공 군용기 28대가 타이완의 옆 중간선을 넘어왔다 하고 국방부가 오늘 정오쯤에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고등교육 조사기관 QS 선정 2026년 최적의 유학 도시 중 아시아에서는 서울, 도쿄,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베이징과 타이페이시가 1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사람, 인간을 뜻하는 시라야라는 이름의 부족은 대부분 남서부 짜이와 타이난 일원의 짜난 평원에 거주하는 평지 원주민으로서 시라야족 단체는 어제 행정원에 민족 인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와 유예 기간을 거쳐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일부 대상국들에게 이미 보내고 있으나 타이완은 여전히 미국과 상호 관세 담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무역 담판 판공실 부총담판 대표 이엔회이 씨는 담판의 궁극적 목표는 타이완 수출 산업에게 최저의 관세율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엔 담판 부총대표는 오늘 7월 16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의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이상과 같이 답변을 한 것인데 그는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 대상들의 관세보다 더 높지 않기를 바라며 이 또한 미국과의 상호 관세 담판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외교부 정무차관 전민치는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담판 내용에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담판은 진행 중이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산업 이익을 지켜주며 국민 건강의 보장과 식량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서 미국 측과 담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원 경제무역 담판 판공실은 보고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제 정세의 변화를 적극 장악하고 선의에 입각해 지속적으로 대미 담판을 추진해 서로에게 이익과 혜택이 되는 담판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AI 칩의 선도적 생산 업체 엔비디아의 H20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가하면서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사양은 최첨단이나 2급, 3급도 아닌 4급 정도의 제품이며 엔비디아 H20 칩 수출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 기술에 더 의존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릭이 미 재경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H20 칩은 엔비디아 인공지능 연산용 후퍼 그래픽 프로세스 장치에 쓰이는 것으로 중국 시장을 주로 한 것이라 최첨단 선진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H20 칩의 중국 수출 재개방은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트릭 장관 역시 이는 히토류 자석 합의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 허가 뉴스가 뜰 때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어제 7월 15일 베이징에서 미국 정부의 H20 칩 중국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 7월 16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3회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에서 이어지는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이끌어줄 것은 로봇 시스템으로 미래 10년 동안
공장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구동하며 로봇과 조율해 생산하게 두을 것이고 인공지능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중국의 공급망 생태계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중화민국 국방부는 오늘 정오쯤 공식 홈페이지 보도문을 통해서 중공군은 합동 전투 준비 상태 순찰 명의로 오늘 7월 16일 오전 8시 7분부터 태완해협 해상 공역에서 38대의 중공 군용기가 활동을 했고 이 중 28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와 타이완의 중부와 남서부 등 우리 주변 해역과 공역을 교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은 연합정보 감시 정찰 수단을 통해 엄밀하게 주시하며 임무기와 임무함 및 해안에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해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완은 현재 총 16개의 법정 원주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평지 원주민 또는 평포족으로 불렸던 원주민들 가운데에서 아직 정부 당국의 법정 원주민족 인정을 못 받은 부족이 여럿 있습니다. 사람, 인간을 뜻하는 시라야라는 이름의 부족은 대부분 남서부 자이와 타이난 일원의 짜난 평원에 거주하는 평지 원주민족입니다. 시라야족을 대표하는 단체가 어제 7월 15일 행정원에 민족 인정 청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행정원 원주민족위원회는 어젯밤 답변에서 정부에서는 이미 헌법법정 2022년 헌법판정 제17호 판결문에 의거해 올해 5월 15일 평포 원주민족 군 신분법 초안을 이 법원에 제출을 했으며 입법이 완성된 후에 법에 의거해 평포족 집단을 법정 원주민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고등교육 조사기관 QS는 현지 시간 15일 2026년 최적의 유학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타이페이시는 14위로 선정됐으며 타이완의 과학기술도시 신주시와 고적도시 타이난시는 각각 71위와 92위로 100위권에 들었고 중부 타이종시, 북부공항도시 타오유엔시는 각각 113위와 1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중화민국 교육부는 문자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 이래 해외 교민과 외국인의 타이완 진학 관련 다양한 확대 모집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학교들과 공동으로 우호적이면서도 다원화한 문화를 융합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영국 QS 2026년 최적의 유학도시 순위에는 총 150개 도시와 행정구를 조사한 것이며 타이페이시는 14위로 선정됐습니다. QS 2026년 최적의 유학도시 중 아시아의 39개 도시가 랭크됐는데 아시아 도시 가운데에서 한국의 서울은 전 세계 최적의 유학도시 순위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후에 아시아 도시 가운데 1위에서 5위는 서울, 도쿄,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베이징의 순이며 타이베이시는 아시아 도시 6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